떠났습니다. 호남과 수도권 경선만 남겨둔 상황에서 강훈식 후보가 사퇴하면서 이재명, 박용진 두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해임됐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약속했던 광주 복합 쇼핑몰과 흑산공항 등 이른바 서진정책 주요 사업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주변 도로가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로 상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지만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있는 광주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 분양권까지 급매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 호남과 수도권 경선만을 남긴 가운데 강훈식 후보가 사퇴하면서 이재명, 박용진 두 후보 간의 1대1 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남은 두 후보는 광복절 휴일을 맞아 사실상 전당대회 결과를 확정지을 광주와 전남을 돌며 표심 호소에 나섰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권에서까지 당원 투표에서 압승을 거두며 확실한 승기를 잡은 이재명 후보는 호남 경선을 앞두고 전남을 첫 공략지로 삼았습니다. 이 후보는 오전에는 순천에서 오후에는 목포로 이동해 토크 콘서트를 열고 지지 호소에 나섰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를 강조한 광복절 경축사를 겨냥하며 약자를 억압하는 강자의 권력 행사는 자유가 아니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희망은 다시 생길 거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기가 이런 시기에 올 것이다. 박용진 후보는 광주에서 지지 호소에 나섰습니다. 박 후보는 유권자의 70%가 아직 투표를 하지 않았다며 호남에서부터 반전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방탄 당대표 출마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이제 박용진이 어느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함께 승리하는 우리들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당대표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에서 70%가 넘는 득표율을 얻은 이재명 후보가 1위를, 20%에 못 미친 박용진 후보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의 강훈식 후보는 결국 중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광주, 전남북 경선에서 사실상 승패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각 후보들의 호남 민심 잡기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해임됐습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과 흑산공항 등 이준석 대표가 약속했던 이른바 서진 정책마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이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놨고 오는 17일 법원에서 첫 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법률 지원단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도록 물밑 설득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중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일단 당내 혼란 수습과 전당대회 준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혁신과 변화를 꾀하는 일을 함과 동시에 전당대회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의 성격을 지으라면 혁신형 관리 비대위다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갈등이 고조될수록 이 대표의 서진 정책이 힘을 잃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신안 흑산도에 보수정당 최초로 선거 유세차를 보내 흑산공항 건립을 약속했고 광주 복합 쇼핑몰과 전라선 KTX 고속화 등 굵직한 호남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의 해임으로 이런 공약들이 말뿐인 약속이 되고 국민의힘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우려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새롭게 들어오는 집행부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대표를 어찌 보면 뛰어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비대위의 갈등이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서진 정책마저 존폐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인근 도로가 파손돼 오가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 지나면서 도로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복구 작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자갈밭으로 변했습니다. 오가는 차량들이 파손 부위를 지날 때마다 차체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립니다. 운전자들은 충격을 받은 차량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집이 바로 여기인데 돌려면은 이쪽 아니면은 많이 이제 돌아야 돼가지고 이쪽으로 다니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도로 자체가 지금 울퉁불퉁해가지고 많이 불편하고 덜컹거려가지고 차가 좀 혹시나 파손될까? 도로 파손이 시작된 것은 지난 1월 인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70여일 만에 도로 통행이 재개됐지만 파손된 도로의 복구는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동안 도로 관리 주체인 서구청에 도로 보수 작업을 요구하는 민원도 10여 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서구청은 도로 보수 작업은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 아직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인근 상가들이 도로 보수 작업을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금 현산하고 하이브리드 상가처가 관계 때문에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좀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가들과 현산 측의 보상 협상과는 별개로 도로는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의 자산입니다. 일부 상인들의 민원이 거세다는 이유로 서구청이 도로 보수 작업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경축식이 광주 전남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광주 충장로 광주극장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독립유공자와 나라사랑 유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표창과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 등이 진행됐습니다. 전남에서도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광복절 경축식이 열려 유공자 표창과 함께 독립의 의미와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민 모임은 오늘 논평을 통해 현재 한일 간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지만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자유만 33번 외쳤을 뿐 일제 피해자 문제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 발전시키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일본 가해 기업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을 한국이 대신 지겠다고 일본까지 찾아가 고개 숙이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공동선언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광복절 도심 폭주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쯤 광주 서구 광천동과 광산구 수안동 일대에서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난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도심 폭주족이 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체포된 2명을 상대로 추가 가담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있는 광주도 지난달부터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가격 하락 전망 속에 하반기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 분양권까지 급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광주 서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분양받았던 사람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받는 입주 직전까지 분양권을 팔겠다는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광주 지역 중개사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부동산 포털에서 이 아파트 분양권 매물은 2주 전 107세대에서 일주일 만에 119세대로 늘었고 입주가 시작되면서 아파트 매물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분 원래는 지금 안 팔고 입주하고 나서 2년 이후에 팔 사람들인데 지금 이렇게 입주 시기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권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조금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급격히 오르는 금리 부담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은 경우 전세금으로 잔금을 내야 하는데 전세 가격이 50%대까지 떨어지면서 대출 부담이 훨씬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광주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급증하면서 최고점을 찍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대규모 단지의 경우 최고 8억 원까지 거래됐던 34평형 분양권이 5억 원대로 낮춰 매물로 나오기도 했지만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래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거는 물량이 많은 것, 너무 많다는 거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대출 금리가 지금 많이 인상이 되고 있잖아요. 지난 5월부터 눈에 띄게 지금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수가 좀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광주에 올 하반기 8,000세대, 2025년까지 4만 5천 세대 입주가 예정된 가운데 본격적인 아파트 가격 하락 전망과 금리 부담이 겹치며 분양권 매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그동안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환경부의 이단 제동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러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곳은 구례군을 비롯해 전북 남원시와 경남 산청 함양군 등 4곳입니다. 이들의 사업 계획을 잇따라 반려시킨 환경부가 내세우는 건 시군의 합의입니다. 지리적으로 모두 연결되지 않은 4개 시군이 합의를 이룬다는 건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차가 다녀서 발생하는 문제보다 케이블카가 올라가서 하는 환경적 측면도 더 좋을 걸로 봐요, 저희들은. 그런데 이게 무조건 안 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관련한 여러 변수가 떠올랐습니다. 일단 설악산 국립공원 5색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5색 케이블카 사업은 최근 환경영향평가 보완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최근 국내 첫 산악열차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전북 남원시의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도 관심입니다. 사업 대상지가 국립공원 바로 옆이기는 하지만 차량 통행으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과 주민 이동권 확보 등을 위해 친환경 운송수단 도입을 시도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교통 약자분들이나 이제 지리산을 조금 편하게 좀 보실 수 있게끔 취지로 해가지고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전 정책을 비롯해 정부의 환경 정책 기조가 달라지면서 지리산 케이블카를 비롯한 여러 국립공원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 변화 여부도 주목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50대 남성이 이틀째 연락이 끊겨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신안군 임자면에서 50대 남성 A씨가 카약을 타러 간다며 자택을 나선 뒤 이틀째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A씨 가족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 함정과 헬기, 특수구조대 등을 투입해 인근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수색 중입니다. 주말 동안 진단검사가 줄어들면서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비해 절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하루 광주에서 2,714명, 전남에서 2,782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위중증 환자는 모두 11명이며 1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고 전남의 위중증 환자는 25명, 추가 사망자는 3명입니다. 전라남도가 맞춤형 보건건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나섭니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질병관리청과 17개 시도가 함께 시행하는 이번 조사는 보건소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표본 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 대상자와 1:1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조사 영역은 흡연과 음주 등 건강 행태, 만성질환, 비만,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138개 문항이며 통계 결과는 내년 4월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과 결합한 미래 의료 서비스 구축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된 광주광역시는 오는 2025년까지 4년 동안 국비 29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 전역에 의료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인공지능 진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 환자의 상태와 병원 현황을 분석해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